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미 두 정상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나눠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중에서도 자동차 관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에 부과된 자동차 관세 25%를 인하하기로 했죠. 다만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았거든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기술 협력이 핵심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었지만은 자동차 관세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유보된 상태로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업계에서는 향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 사안이 다시 이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고요. 네네. 그러나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중립적인 결과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동차 업계는 아직도 여전히 좀 이제 관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 인하가 늦어질수록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관세율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수출 기업들은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는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동결하면서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장기적으로 고율의 관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가격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가격 인상을 소비자한테 부담을 전가하면서 소비자한테 부담을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판매 감소로도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역시 크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 양이 좀 줄었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자, 관세 영향으로 실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었는지 우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이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실제로 수출 흐름에 이제 뚜렷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5월에는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약 한 27% 정도 줄어들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고 7월에도 여전히 4.6%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 전체 수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4%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업계가 전체가 위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이제 수출에 대한 확대로 일부 충격을 이제 상쇄했습니다. 네. 실제 7월에는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정도 증가를 하였고, 이는 전기차와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 확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다변화와 친환경 차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일단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완성차 업체는 미국발 관세 여파로 올해 상반기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이 완성차 3사는 미국발 고율 관세 부과로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특히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로 인해서 이 25% 관세 부담이 실적의 악화로 연결이 되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 형지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상당량을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충격에서 완전히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관세 인하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를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식의 발견 오늘은요,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종,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카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이 직접 여러분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구매세 공제 적용 기한을 원래인 2032년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로 크게 앞당기는 대규모 감세법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감세법으로 전기차 구매가 세액 공제가 만약 2032년에서 이제 9월 30일로 조기 종료가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대미 수출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업계는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등록이 두 자릿수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제 기회가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가격 부담이 덜한 하이브리드로 소비자 선택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옵션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로 치우친 전략을 벗어나서 하이브리드 수출 확대와 이제 병행하여 정책 변화에 좀 이제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재료나 부품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가 부과될 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자동차 기업일 경우 미국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이 관세 압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이 생산과 부품 조달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비중을 한번 보시면은 네. 올해 상반기에 현대차가 11%, 기아가 12.2% 이렇게 양사는 부품과 원자재 수급의 현지화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이 엘라베마와 조지아주 공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약 8조 원 이상의 부품을 조달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6조 200억 원 규모에서 약 39%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아 역시 조지아 공장의 생산 물량과 그리고 부품이나 이 원자재의 현지 조달을 크게 늘려가면서 관세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아의 부품 매입액 역시 올해 상반기에 6조 5,700억 원 정도에서 19% 지난해보다 19%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이 고율의 미국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관세 회피를 넘어서서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해 가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동차 기업이 미국으로 옮긴다면 자연스럽게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국내에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협력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그리고 관세 인하 논의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업체들도 이제 미국 현지 진출을 늘리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전용 공장과 이제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면서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맞물려서 뭐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 협력사들이 동반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조지아에는 현대 모비스가 이제 전기차 부품 공장을 신설했고 에코플라스틱 등 이제 중견 부품사들도 현지 생산 거점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IRA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세제 혜택 규정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제 필수적인 전략으로서 단순 수출보다 현지 생산 그리고 현지 조달하는 체인 구축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부품 업체들도 미국 OEM 및 이제 완성차에 이제 안정되어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향후 이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 시장 확대에 뭐 이제 좀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품사들이 해외로 이전을 할수록 그리고 그 규모가 확대될수록 이 국내 공급망에는 공급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급망에 대한 공백 우려도 현재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일부 부품사들은 한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이 국내 완성차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부품이 공급되는데 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국내 부품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생산 안정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참 아쉬운 거는 하루아침에 뭔가 정책을 바꾸고 공장을 세워갈 수가 없는 좀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앞서 하이브리드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유럽에서 한동안 침체했던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유럽 시장의 확대, 이게 이제 국내 자동차 기업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유럽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면서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이제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는 현대와 기아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유럽 내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격대에 있는 모델이라든지 충전 인프라에 대한 확장이 맞물리면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규제 변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단기 성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자동차 업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 변화라든지 경기 둔화의 우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이제 관련 부품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배터리나 모터나 전력 변환 장치 등 전장화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의 현지 생산 기지를 확대해서 관세와 이제 보조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제 동반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두를 아우르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가 안정되어 있는 성장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은 단기 변동성에서 불구하고 친환경차 이제 전환 과정에서 수혜가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듯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풍성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노은문 자문역과 함께 자동차 관련주 금운동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도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자동차 관련주 금운동 알아보실 텐데요. 먼저 제가 선정한 동메달은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6위 수준의 자동차 부품 강자로 자율주행, 전동화 등 이제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에 이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2025년 실적이 매우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네. 1분기에는 매출 14조 7,520억 원, 영업이익 7,7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이제 43.1% 각각 증가했고요. 2분기 매출은 15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8.7%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AS 부품은 이제 높은 이익률을 보이면서 이제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고 전장 및 이제 모듈 부문도 흑자를 전환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당 순이익 EPS, 자기 자본 이익률의 향상적인 전략 같은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안정된 실적을 기반으로 네.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 모두 갖추고 있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좀 이제 유망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주 동메달은요. 노은문 자문역이 실수로 금메달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자동차 부분의 강자죠. 현대모비스가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강자라는 얘기겠죠. 자, 이번에는요. 자동차 관련주 은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종목 살펴봅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은메달은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네, 코리아 FT는 자동차 연료 시스템 부품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기업으로 캐니스터, 필러넥 등 핵심 제품을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성장, 이제 영업이익은 45%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캐니스터 부분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와 GM 트랙스 효과로 전년 대비 23% 증가를 하면서 매출 비중이 43%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 예.
글로벌 차원에서도 폴란드, 인도 법인들에 대한 이제 생산 안정화와 미국 현지 진출 전략이 공급망 다변화 및 이제 성장성 강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PER도 4배 미만이고 PBR도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차의 수혜, 글로벌 생산 체계 확충 그리고 저평가 매력을 동시에 지닌 반드시 이제 지금 담아야 할 종목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관련주 은메달 코리아 FT가 뽑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예상할 수 있도록 힌트는 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만 공개되는 자동차 관련주 금메달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인 엔드플레이트를 통해서 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생산해 국내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이제 기술적 우위를 갖추고 있는 회사고요. 북미 생산 체계도 이제 빠르게 확대 중이고 북미 법인의 매출은 2024년 101억 원에서 2025년 1분기 135억 원으로 급증해서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445% 성장한 550억 원을 예상하는 폭발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은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 기관의 부품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용 아이템 수주도 진행 중에서 차세대 친환경 관련 이제 차량 부분으로 사업에 대한 다각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처럼 견고한 기술력 기반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라는 투자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 주도형 기업으로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함께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봐도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을 특별히 금메달로 뽑은 이유가 있겠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미 주요 생산 거점에서 전동화와 그리고 ESS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었고 특히 ESS LFP 배터리 생산에 앞당겨 착수하면서 구조적 수익 기반 강화가 이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ESS 사업에 대한 강화로 AI 데이터 센터 및 신재생 에너지 시장으로 사업 범위까지 확장을 한 부분이고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력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으로 이제 8년 공급 계약으로 향후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수요 확보가 기대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이 이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긍정적인 결과나 아니면은 앞으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련 이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로 오시면 더 자세한 분석과 제가 발행한 리포트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우미 자문형의 자동차 관련주 금메달 종목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하니까요.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은 물론이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